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간호직 8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복습하는 셈 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천군이 있어서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한 지역을 다스렸다. 천군하고 소도의 체크. 씨를 뿌리고 5월, 농사를 마친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사만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1번, 도읍을 공내성으로 옮겼답니다. 이 공내성이라고 하는 곳은 고구려가 처음 졸본에서 수도를, 그리고 졸본에서 2대 유리왕 때 공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1번은 고구려 관련된 내용이고요. 2번, 과하마라고 하는 특산물, 단공, 과하마, 반우피는 동해 특산물이죠. 다음, 용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는 부여의 제천행사 용고. 그리고 4번에 사만에서 보이는 군장들 명칭이 나옵니다. 신지, 그 다음에 읍차, 이런 것들은 사만에서 보이는 군장들 명칭.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왕의 업적을 기록한 문화유산을 골라보십시오. 왕의 이름은 담덕이고 장수왕의 아버지래요.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이 왕이 광개토대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본다면 후영과 거란을 격파하였고 영토를 크게 확대한 정복군주였답니다. 제위시에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그럼 이 밑줄 친 왕은 광개토대왕이고 이 왕의 업적을 기록한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광개토대왕 릉 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통일신라시기의 국왕은 누구입니까?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켰답니다.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유학경전을 가르쳤답니다. 노급이 부활되었다. 국학의 명칭을 태학감으로 바꾸었다. 이런 업적들은 전부 경덕왕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의 상류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부를 공격하였다. 어제연 체크. 조선의 수비대는 광성부에서 격렬하게 항전하였으나 결국 패배하였다. 광성부를 점령한 외국 부대는 조선 정부의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수교 협상에 응하지 않고 맞서자 결국 철수했답니다. 자, 이 외국 군대는 미군이고요. 그 다음에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그렇다면 신미양요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어제연 장군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죠. 자, 그럼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병인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단 병인박해가 계기가 되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명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고 온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하였다. 자, 여러분들 온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발생한 것은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미국이 1866년 제네럴 셔먼호가 불살라진 평양 군민에 의해서 불살라진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 그게 바로 신명효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군의 아버님이신 남연굴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건 1868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나열형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을 시기 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가본부터 볼까요? 먼저 임진왜란이 있네요.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병자호란은 인조 때죠. 1636년도에. 다음 삼포해란은 중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15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정묘호란은 역시 인조 때이긴 한데 1627년 병자호란보다 앞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순서 확인해 봅시다. 제일 빠른 게 중종 때 일어났던 삼포해란, 그리고 선조시기죠. 임진왜란. 그 다음 인조 때 정묘호란이 있었고, 그리고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 라, 나. 다, 가, 라, 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6번 문제 볼까요? 가, 정책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조선 총독부는 1920년부터 일본 본토의 긴급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료 사용, 경지 정리, 개간, 간척, 품종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한 무엇을 시행하였고 1934년도에 중단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일본의 긴급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0년부터 시행했던 일제 식민지 정책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1934년도에 종결이 되죠. 다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보통은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미 증식 계획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죠. 1번,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여러분들, 삼백산업은 1950년대 원조 경제 체제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럼 삼백할 때 세 가지 흰 것들 뭐가 있었나요? 먼저 원당을 들여와 가지고 설탕으로 가공하는 제당 산업. 그다음에 밀을 들여와서 밀가루 제품으로 가공하는 제분 산업.
그리고 목화 같은 것들을 들여와서 옷으로 만드는 이제 면방직 산업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삼백산업에 해당됩니다. 다음 원산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도고요. 발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탄 사건에 즉 민족적 차별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산미 증식계획의 직접적 결과는 아닙니다. 다음 산미 증식계획의 결과 조선의 쌀 생산이 일정 부분 늘어나긴 했지만 늘어난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일본으로 반출해 가죠. 이렇게 되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는 만주로부터 대곡, 잡곡을 수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 설립이 가능하였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1910년에 공포되었던 회사령에 관련된 내용이죠. 6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볼게요. 탑에 관련된 문제죠.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명칭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원간섭기에 만들어진 불탑. 일단 시점은 원간섭기. 거기에 일단 체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무엇은 원나라의 종교였던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고 화강암이 아닌 대리석으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원간섭기, 원나라의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불상, 불탑,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래 이 경천사라고 하는 절이 개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미줄진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왕께서 즉위한 해로부터 8년까지는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형벌과 상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밑줄 상기를 등용한 이후부터 문사들을 높이고 중용해서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등용되어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벼랑간 승진해서 1년도 안 되어 갑자기 재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쌍기를 등용했다.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닙니까? 밑줄진 왕은 광종이 되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광종식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광종식의 왕권 강화 정책 노비안검법 맞습니다. 그리고 백관의 공복제도를 마련했었죠. 자, 단, 비, 녹색으로. 자,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천수라고 하는 연호가 나옵니다. 이 천수는 고려 태조식의 연호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광종시계 연호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광종시계는 광도, 그 다음에 준풍과 같은 연호를 사용하였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개경을 황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면서 황제국의 위상을 보이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관련된 문제네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에 보시면 봉서 10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언제 나옵니까? 최충원이 이음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명종에게 올렸던 개혁안 10가지거든요. 그래서 봉사10조는 최충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서경천도 운동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풍수 도참사성을 내세워서 서경 명당설을 주장하였다. 이 서경 명당설이 서경 길지설이잖아요. 칭제 근원과 금 정벌을 주장하면서 서경으로의 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서경 천도는 결국 실행되지 못했죠. 그래서 묘청이 1135년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국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위. 연호를 뭐라고 했죠? 천개. 그리고 군대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견 충의군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약 1년여 만에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9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 없는 것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밑줄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왕이 명정전에 나아가 양역의 변통에 대해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호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사단이 있기 마련이다. 즉 호를 단위로 군포를 걷는 거나 아니면 토지, 결을 기준으로 해서 군포를 걷는 거나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부족할 포를 납부할 포를 한 필로 감하고자 하니 거기에 체크. 납부할 포를 한 필로 감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균역법이죠. 한 필을 감하고 난 후 부족해질 재정을 보충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자, 그럼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균역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시기의 왕은 영조입니다. 그러면 영조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여러분들 초계문신제는 어느 왕 때예요? 정조 때 초계문신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번이 정답이죠. 영조 시기에는 법전인 속대전을 편찬하였고 그 외에 속오레이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삼정 이정청은 1862년 진주민란이 있었고 이 진주민란 당시에 안핵사였던 박규수가 건의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죠. 그러면 요게 1862년도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1862년이면 철종 제위식입니다. 다음, 청과 조선 사이의 국경을 확정하고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도에 어느 왕 때? 숙종 때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경계를 확정해서 백두산에다가 세운 비석이죠. 네, 10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볼까요? 을미기억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들 1895년도의 사건들을 떠올려 볼까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청과 일본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요동반도 할약 문제가 이슈가 됐었고 이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일본으로 하여금 청에게 요동반도를 돌려주라라고 압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요동반도를 일본이 청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른바 삼국간섭이 있었고 이후 7년외각이 수립이 됐었죠. 그리고 7년외각의 배후에는 명성황후 민씨가 있었고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강화한 일본에 의해서 을미 개혁이 추진이 되게 되죠. 그러면 1895년 을미 개혁이 있었는데 이 을미 개혁의 내용 중 일단 2번 봐볼게요.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포함되죠. 3번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소학교령을 공포하고 소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맞는 지문인데요. 1번에 별기구를 창설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별기구는 1881년 이 통일기무화문에서 군제를 개편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제 개편으로 인한 신식군대 별기군은 통리기무아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을미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국가는 문무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박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전시과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시대 전시과. 1번 경종, 목종, 문종대를 거치면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종 때 시정 전시과,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그리고 문종 때
경정 전식화. 즉 경종, 목종, 문종을 거치면서 전식화 제도가 완성되게 되죠. 다음, 관원들과 향리들에게 전제 소유권을 지급한 겁니까? 여러분들 전식화 제도도 그렇고 이후 화전법 제도도 그렇고 전부 다 토지를 지급한다는 것은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함.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서 자손에게 세습이 됩니다. 다음,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점차 부족해지면서 시정보다는 개정보다는 경정에서 전제와 시지 지급 액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네,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왕은 6조 직계들을 시행해서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 재가를 받게 함으로써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다. 또한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고 사병을 없애고 사원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하였다. 자, 여기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6조 직계들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대신들을 견제하게끔 했다. 그리고 사병을 없앴다는 내용이 나오죠. 사병 혁파.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는 왕은 조선 태종입니다. 그럼 조선 태종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정간보를 창안한 것은 세종이죠. 그 다음에 태종 때 구리로 개미자라고 하는 금속 활자가 주조되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동국병감은 문종 때 만들어진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나오는데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입니다.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유교의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셋째,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는 쉽고 정확한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지루하고 산만한 공부만을 전적으로 숭상하는 것이다. 자, 이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입니다. 박은식 유교 구신론. 그럼 박은식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단군신앙을 발전시켜서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자, 1번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철.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대종교를 창시한 인물 나철. 다음, 민족의 혼을 강조하면서 한국 통사를 저술했던 인물이 바로 박은식 선생이죠. 2번 정답이고요. 조선사 연구 초, 조선 상고사 전부 다 신채호 선생의 저서입니다. 다음,
조선 불교 유신론을 지어서 불교의 쇄신, 근대 개혁운동을 추진하였다. 조선 불교 유신론, 한용운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문제 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두 사건 사이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을사늑약은 1905년 을사늑약. 다음,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죠. 1번, 러울 전쟁이 발발했답니다. 러울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04년도고요. 이 러울 전쟁 발발 직후 이번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어서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었죠. 다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던 것은 1909년도입니다. 다음 4번, 이준,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시죠.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에 해당하는 것은 헤이그 특사 사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시작된 남북 간의 협력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다음 밑줄,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북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까지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거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의 내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6.15 공동선언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여러분들, 남북한이 유엔의 개별 국가로서 각각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금강산에 해로 관광이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는 한데 1998년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이전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죠.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개성공단이 이후 건설되기도 하죠. 3번이 정답이고, 제1차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자, 이산가족이 고향으로, 상호 고향으로 방문하였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 때 1985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미군정 아래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시켜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 글은 김구가 1948년 2월 발표했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중 일부입니다. 다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묻는 것은 인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자, 김구 선생과 관련된 것은 1번 정답이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931년 상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인물이 김구.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35년 민족혁명당이 창당이 될 때 김구 선생은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임시정부 세력, 김과 임시정부 세력은 1935년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2대 대통령은 박은식 선생이었죠. 그리고 4번에 좌우합작위원회에서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중도 좌익을 대표했던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익을 대표했던 김규식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가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위화도 해군 후 신진사대부는 사회개혁을 둘러싸고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누었다. 훗날 그 다음 밑줄 동방이학의 조라고 불렸던 동방이학의 조 누굽니까? 정몽주. 이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 개혁파. 이들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반면 급진개혁파인 누구는 불시잡변을 통해서 불교를 비판하고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자, 급진개혁파 인물 중에서 개혁파 인물 중에서 불시잡변을 저술한 인물은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그러면 정몽주와 정도전. 1번 조선 경곡전을 편찬했던 인물은 정도전이죠. 그리고 과전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전법과 관련된 인물을 한 명만 체크해 본다면 역시 조준이 가장 가깝겠죠. 이 과전법이라는 게 조준의 토지개혁 상소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편찬했던 역사서 정도전의 고려 국사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망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4번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현이겠죠. 자, 18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제도를 개조해서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아마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텐데요. 1923년 신채호 선생이 발표했던 조선 혁명선언의 내용입니다. 이 조선 혁명선언은 의열단의 강령이었고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의열단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만주에서 김원봉이 주도해서 1919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근데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던졌던 인물은 강우규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이 강우규 의사는 의열단 소속이 아니죠. 노인단 소속 강우규.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김상옥을 보내서 1923년 종로경찰서 투폭 의거가 있었습니다. 의열단. 일제 요인 암살과 식민통치기관 파괴에 주력하였다. 이것도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해서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른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자, 이것은 진울의 정의 결사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시대 승려 진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1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조계종, 이렇게 연결되겠죠. 단박에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후에도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역시 진울과 관련해서 돈, 오, 점, 수. 다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을 하되 교리 공부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3번과 관련된 게 무엇입니까? 정, 해, 쌍, 수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다 진우가 관련이 되는데요. 4번에 교단을 통합 정리한 것이 불교계 폐단을 바로잡는 우선 과제이다. 요거 지금 틀린 거 아시겠죠? 지금 사료를 읽어보시면 승려 본연의 자세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기존의 불교계 폐단을 비판하면서 노동을 해야 된다, 선을 수행해야 된다, 독경, 불경을 공부해야 된다. 승려의 본연의 자세를 찾아가면서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게 먼저인 거지. 불교 종파를 통합한다.
이게 우선 과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20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이제 간호직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대개 90점에서 95점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맞추셨으면 아마 한국사는 무난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